네, 어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네, 본 조례안은 김영규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영규 의원의 제안 설명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은 김영규 의원과 회계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존경하는 박명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영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 신금자 회장님과 정명희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동료 의원 두 분이 찬성한 거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전성 및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적용 범위를, 그리고 안 제5조에서는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공공자금 운용 원칙 및 공공자금 운용 평가 지수를 명시했고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는 의회 제출 및 실적 공개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 타 자치단체 조례 현황, 부서 의견, 조회 결과, 비용 추계, 성별 영향 분석 평가, 입법 예고 결과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1호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거제시의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제2호 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거제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거제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거제시 이하 시라 한다의 유휴 자금을 금고에 예치 관리하여 이자 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관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 수립 제1항 시장은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영하기 위해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호 월별, 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 제2호 월별, 분기별 세출예산 배정 및 집행계획 제3호 월별, 분기별 공공자금 소요계획 제4호 그 밖의 시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공공자금의 운영 원칙 제1항 시장은 공공자금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효자금은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은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만기 1일 전에 중도 해지하여
발생하는 이자 수입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항 시장은 신속 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 예산의 불필요한 선지급을 자제하여야 한다. 제4항 시장은 민간 이전 경비, 공공기관 대응 사업비 등의 공공자금 지출이 1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사업비를 지급받은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지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 공공자금 운용평가지수 제1항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자금 운용평가지수를 개발할 수 있다. 제1호 평균 이자 수익률 제2호 유휴자금 평균 수익률 제3호 금고예금 잔액 비율 제4호 그 밖에 시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항 시장은 공공자금 운용평가지수에 따라 공공자금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다. 제3항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제5조 제1항에 따른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 의회 제출 및 실적 공개 제1항 시장은 거제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금고로부터 매년 상하반기별로 보고받은 금고 운영 보고서를 지체 없이 거제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금고 운영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호 금고 운행의 재무 건전성 평가 제2호 금고 회계별 자금관리 현황 및 평균 잔액 제3호 이자 수입 총액 제4호 그 밖의 시장이 자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항 제1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비공개가 필요한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교육 등 제1항 시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 기관의 교육 연수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의 시의 공공자금 운영관리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윤백상입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의안목 580 거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검토 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에 대한 체계적인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운용 원칙을 제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공자금 운용을 통해 수익을 확대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에 지방재정법 제3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정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다만 소관부서에서는 공공자금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이자율이 낮은 공공예금 등 대기성 자금인 여유자금의 예치 비중을 낮추고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의 예치 비중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시의 재정 건전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조례안은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재정적 부담이 없고 그다음에 관련 법령과도 배치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운용해서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공공자금의 운영과 이자 수입이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제정하는 데 동의하였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동의를 하십니까? 네. 이태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규 의원님. 요즘 사실 이제 공공자금이든 또 기금이든 공공자금 안에 기금이 들어가죠. 예. 이제 기획예산 쪽에서도 조례가 하면서 이제 기금에 이제 운용 그걸 또 올리기 위해서 하겠다라는 조례도 있었고 또 오늘 이제 공공자금에 대한 부분 이렇게 저는 뭐 시적절하다 이렇게 봐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작년도 우리 공공예금 평균 이자율이 3.45 예금 적금이라고 해야 돼요. 예금입니까? 예금 한 3.45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걸 지금 만약에 이제 물론 그 조례 이것도 뭐 되면 더 뭐 체계적으로 하시겠지만 그 전에도 똑같이 이렇게 자금을 운용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자금만 전담해서 운용 예금을 그때그때 적절하게 우리 전문위원님도 체크하셨지만 여유자금 형태로 해갖고 우리 흔히 여기는 이제 언제든지 쓸 거라 이래갖고 예금이 아니라 우리 일반 예금 형태로 넣어가지고 낮은 이율로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예금들이 있다, 그 자금들. 그렇게 여러 가지로 뭐 장기적인 거는 뭐 장기적으로 넣어놓고 했을 텐데 근데 이게 거의 조단이고 그때 공사가 발생하면 이제 그때 지급되고 그럼 또 대기 자금으로 있고 이런 상황이면 거의 이 정도면 그렇게 예금 공공자금만 철저하게 그렇게 이율을 관리한다 그렇게 수익이라 합시다. 수익을 관리하는 직원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가면 갈수록 옛날에 2018년도 올 때 우리 예금이 우리 총 예산이 한 6천 뭐 500억, 800억 이렇다가 이제는 뭐 1조 4천억 수준까지 올라가고 이제 계속 올라갈 텐데 이런 조례를 좀 토대로 해서 아까 그 조례에도 보니까 뭐 운용평가 지수를 개발하고 막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다른 뭐 이제 뭡니까 여기 경기도라든지 이런 데는 보니까 자금 운용 환경 변화및 근거 예금 상품에 대한 수시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여야 한다는 문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수시 협의 결과를 하면은 결국 금고와 우리 지자체 간에 수시 협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물론 우리 조례에는 빠져 있지만 근데 그렇게 지금 우리는 농협이든 지금 경남은행하고 되어 있습니까? 예, 경남은행이든 정말 경남은행 입장에서는 좀 역설적일 수 있지만 뭐라도 이자를 더 주면 자기들 수익성이 나빠지지만 그래도 공공자금이니까 좀 공공에 기여한다는 명목으로 그러니까 최대한 어떤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서로 간에 협의하고 이런 전담 공무원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지금 있는지 없는지 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도 그 자금 배정하고 하는 직원은 있습니다. 그런데 뭐 다른 업무하고 같이 하고 있어서 이때까지는 그 지금보다는 전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못 썼다 하면 이번 조례 제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다른 시군 사례라든지 이런 걸 또 찾아보니까 그 좀 더 잘 운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 그 조례 제정한 시기와 맞춰서 더 자금을 운용을 잘 해서 이자 수익을 좀 더 내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제대로 좀 할 필요가 있다. 예,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 우리 김영규 의원님도 어떤 뭐 문제의식이 있었으니까 이게 조례를 발의하게 됐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자금에 대해서 어떤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높일 수 있고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공공성이라든지 안정성이라든지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제 이 조례를 이제 기본으로 만들다 보면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일부 또 담겨 있는 또 법령이 또 있습니다. 훈령도 있고 그런 부분 아마 또 관련과에서 이제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또 할 수 있는 부분을 아마 또 찾아볼 것 같습니다. 예. 하여간 뭐 그 조례
예, 만드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지금 마쳤습니다. 네, 이태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선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는 이 조례에서 제일 핵심이 우리 의회로 제출하는 부분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런 앞에 평가라든지 운영에 대한 내용을 이제 우리 거제시 의회로 제출하고 또 요 밑에 보면은 이제 누리집 홈페이지에도 공개를 해야 한다. 요 부분 같은데 그 사실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는 점은 제출하고 우리 의회의 어떤 기능에서 또 이거를 관리 감독하고 또 안을 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가 정해 나가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이제 비근한 예를 들면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MOU 이런 거 체결할 때에 뭐 전에는 법령에 관계없이 그냥 그런데 이제는 법제화 됐잖아요. 뭐 어디 업무 협약할 때 뭐 시에 보고를 해야 한다. 뭐 이런 것처럼 이거는 이제 우리 시가 보고했을 때 이제 그 의회에서의 역할들은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일단 이제 법제화가 되어 있는 사항은 없고요. 예. 그러니 우리가 이제 거제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에 보면은 자금의 운영 상황은 반기별로 하게끔 되어 있고 재무 건전성 평가 결과하고 보안 관리 사항 이런 거는 이제 분기별로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 의원들은 사실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상하반기로 해서 이제 보고를 이제 받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보고 받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 이제 시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해서 우리 거제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볼 수 있게 하자는 게 이 조례의 큰 취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무튼 이렇게 우리 공공자금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런 실적을 통해서 분석하고 수익률 내고 잔액하고 이런 것들을 반기별로 구분해서 거제시 의회에 제출하고 또 이걸 홈페이지에 올리는 이 자체로도 이제 큰 역할이 될 것이다. 예, 맞습니다. 네, 그렇게 예. 하면서 그러면 여기 우리 이제 맨 마지막 구조 위에 보면은 3항에 8조 3항에 비공개가 필요한 일부 항목에 대해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비공개 필요한 부분은 누가 판단하고 뭐 어떤 내용이 될까요? 뭐 예를 한두 가지 정도만 들면은 그 비공개 범위가 또 어디까지 뭐 온라인에 올린 것에 대한 겁니까? 아니면 의회에 제출할 때도 비공개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자료 요구가 필요한 겁니까? 뭐 이런 전반적인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이 부분은 그 우리 시금고 관련하는 그 납세가에서 납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예. 물어봤고요. 예. 그 납세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굳이 뭐 비공개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다라고 말을 했고 예, 요 예. 그 서식이라든지 이것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공개해야 되는 서식이라든지 사실상 이런 게 뭐 비공개 할 내용은 없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별로 없는 걸로 예, 예. 그래서 예, 예. 별 이견이 없다고 저희한테 의견을 내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도 뭐 이제 집행부에서 비공개할 내용이 네, 없다 맞습니다. 하면은 예, 예.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우리가 지금 개정안을 통과할 때 뭐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비공개란 이 단어 자체에서부터 뭔가 예, 예. 또 우리가 공공자금을 이 조의 취지가 제출하고 공개하자는 그런 내용인데 또 조항 하나 때문에 약간 턱 걸리는 느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게 한번, 이제 예. 앞에 이제 의회에 제출하고 나서 하기 때문에 의회에 제출하는 사항은 그대로 공개를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러면 뒤에 단서종을 빼도 무관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게 해도 무관하긴 한데 뭐 부서 의견이 일단 그렇게 뭐 납세가도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뭐 빼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납세가에서 이제 받은 의견은 이 그 8조 유 조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했는데 만약에 비공개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부분을 빼는 부분은 한 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예. 조금 추후 논의를 할까요? 뭐 제 생각에는 이제 납세가의 의견이 이렇게 해놨을 때 이제 의견이 없다고 저희한테 아. 그 회신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빼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그 협의가 돼야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공개가 필요한 항목이 뭐가 있겠네. 공공자금인데.
공공자금이면 의원님들이 의견을 하셔가지고 빼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빼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주제지 항목이 그러면은 이제 뭐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도 또 우리 집행부도 이거 빼도 무관하다 이렇게 두 분 다 의견이 일치하면은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회계과의 의견이 아니고 네. 이게 납세과의 의견이었는데 이 납세과 의견이 비공개에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 이 조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저희한테 네. 회신이 그 왔었는데 만약에 이거를 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의견을 물어봐야 되지 아니 아까 전에 않을까 말씀하실 때 납세가에 비공개할 만한 여지가 있냐 물어봤을 때 없다고 했다 안 했습니까? 일단 위에 그 의회에 제출하는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그 우리 이제 시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를 그대로 하면 내면 되지 되죠. 않겠습니까? 네. 저 우리가 그 간담회를 통하든 뭘 할 때 네, 그 상황에서 네, 네. 그대로 제출하자 뭐 아니면 우리가 이거는 뺍시다 뭐 예를 들어서 의회 안에서 일부 얘기를 해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그래도 괜찮을 것 발의하신 의원님도 이렇게 동의해 주시면은 뭐 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저 뭐 뭐 약- 저는 이런 의견 네. 남기면서 나머지는 우리 또 위원회 네. 의견 따르겠습니다. 네. 예. 네, 이태열 의원님. 저 조례 계속 어찌 보면 가장 전국에서 제일 큰 지자체가 경기도 아닙니까, 그죠? 경기도마저도 아까 수익률부터 해가지고 모든 걸 다 공개를 하고 단서조항 없습니다. 왜냐? 공공자금이니까. 여기는 그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 잠깐만요. 여기 금액, 예치기간, 수익률, 예상 이자액, 뭐 전체 막 웬만한 건 다 경기도가 1년에 뭐 수십조의 공공자금을 운영하는 곳인데 거기에서도 단서조항 달아가지고 다만 비공개할 수 있다 이런 건 없습니다. 왜냐 요즘 시대에 역행하는 거예요. 이게. 웬만하면 다 공개해야 되는 게 우리 정보 공개에 대한 부분인데 그래서 아마 이제 납세가에서도 내가 그러니까 혹시나 이래서 만에 하나 이렇게 넣어놓은 것 같은데 저 불필요한 비문이다 보고 그 우리 김수민 의원도 말씀하셨고 예, 이 조례의 목적 중에 하나도 자금의 운영의 투명성을 좀 높이고자 하는 거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수정 가결로 네.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거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또 수정안에 그게 요구가 있기 질문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약간 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네. 네. 예, 잠깐만요. 일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의원님들 혹시 제가 아까 충분히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 질의할 시간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네. 안석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규 의원님, 공공자금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발의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께 한번 우리가 이 유효자금을 건고에 예치 관리하여서 이자 수입이 정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시장의 책무의 3조에 나와 있잖아요. 그럼 우리 목적에는 안정성, 수익성인데 우리가 너무 이제 수익성을 너무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또 우리가 유용자금의 안정적이지 못하게 관리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치금이 뭐 보면 뭐 보통 예금이나 장기 예금들이 있으니까 그게 그 금액에 어떻게 관리를 유용하게 이렇게 관리를 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느 한 곳을 두 개를 다 동시에 이렇게 할 수 있으려라고 하면 우리 담당 공무원이 좀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좀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면 관리 운영을 하기 위한 이런 게 좀 부족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이 공공조례 조례안 발의하고 관련해 가지고 담당 직원하고 우리 팀장님께서 연구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조례 되고 나면 이제 올해부터 해가지고 지금부터 해가지고 내년까지도 이제 어떻게 자금을 운영할 건지 이런 계획을 쭉 잡고 있는데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도 이제 작년보다도 저희들이 예금을 조금 더 예금 이자를 좀 더 많이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금을 적절하게 이렇게 예치를 하고 또 예, 빼고 여기 조례에 보면 그러니까 조례에 보면 공공자금 그 징수 계획이라든지 여기가 5조입니다. 5조에 보면은 월별 분기별 그 징수 계획하고 그 다음에 그 세출 예산 배정 및 집행 계획 이런 걸 저희들이 이제 그 세무부서나 그 기획실에서 이걸 받아가지고 우리 그 회계과에서는 자금 지출을 어떻게 할 건지 이 들어온 돈이 나갈 시기가 언제인지 이런 것까지 면밀히 분석해서 그 나가기 전까지 저희들이 유효자금으로 그거를 그 보통 예금 통장이 아닌 정기 예금 통장에 넣어서 이제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리 운영하는 담당 공무원이 네. 어쨌든 특별하게 교육을 받아서 우리 네. 구조의 교육도 있잖아요. 예, 교육을 네. 할 기회가 있거나 네. 한다면 저희들이 교육을 또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운영을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해 우리 기간 동안 김선민 의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김선민 의원님 수정할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거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수정 내용입니다. 안 제8조 제3항의 단서를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선민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1명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김선민 위원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하는 위원이 있었으므로 김선민 위원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네.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출항 거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김선민 의원께서 수정 동의하신 수정안 부분은 수정한 대로 또 기타 부분은 원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두 분은 4시에 회의가 있으시죠? 조례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조금. 그래서 시민사원을 심사위원회가 있어요. 그때 내가 더보가에 65세 이상 아직 예. 회의 예. 어디라든 나 너무 힘들다. 네.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양희 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발의하신 최양희 의원의 제안 설명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최양희 의원과 감염관리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양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거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82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65세 이상 거제 시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은 안 제2조 및 안 제3조, 신청 및 지원 절차는 안 제4조, 환수 및 피해 보상 안내는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 담았습니다. 관계 법령 등 참고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제시 대상 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제 시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 정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 대상 제1항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일을 기준으로 거제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거제 시민으로 한다.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예방접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호, 국적법에 따른 외국인. 제2호, 예방접종 금기자로 진단받았거나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 제3조, 지원금액, 거제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신청 및 지원 절차 제1항 예방접종을 지원받으려는 사람 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제시 보건소를 방문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자의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3항 보건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자가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한 후 그 사실을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5조 환수 제1항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안내 시장은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지원 대상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 규칙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 구제 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윤백사입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다음으로 582 거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검토 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검토 결과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공한 지역별 대상포진 진료 현황에 따르면 거제시의 최근 5년간 대상포진 진료 환자 수는 매년 2,500명을 넘었으며 2024년은 2023년에 비해 약 10.8%인 304명이 증가하였고 50대 이상, 70대 이하 환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상포진은 발병 시 급성 및 만성 통증으로 인해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는 질환으로 모든 연령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생률도 증가해 60세 이상 고령층에게 백신 접종이 권고되고 있으나 비급여 진료 항목으로 접종 비용이 15만 원에서 50만 원에 달해 대부분의 고령층은 경제 활동이 중단된 상황에서 예방접종비를 지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조례안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취약계층에 한정하지 않고 관내 65세 이상 시민 모두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정진을 도모할 수 있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업 수행의 책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그 밖에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염관리과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은 시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제정에 동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태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의원님, 하여간에 적절한 조례 발해 주셔서 고맙고, 근데 우리가 그래도 경상남도 상위 조례가 있다, 그죠? 조례가 있습니다. 예, 경상남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이게, 최신이네. 2025년도 7월 3일부터 예. 시행을 하는데, 예방접종 이제 비용 지원하기 위한 그게 기준이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경상남도에 이제 주민등록을 주거하고 있는 맞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이고, 강진구는 50세. 어떤 데는 흔히 이야기하는 거주 제한, 기간 제한을 안 둔 것도 있고, 1년이 그렇게 거의 대다수인데, 경남도 조례마저도 1년인데, 왜 거제시는 거주 제한이 2년입니까? 이게 저희가 사실상 지금 저희 시조례가 지금 시작은 했는데 도조례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먼저 준비를 해서 보장은에 협의를 받는 과정에서 1년이라는 것을 생각을 못하고 최근에 함안에서 네. 저희하고 똑같은 이제 조건으로 2년 이상 거주하는 분들한테 이제 지원하는 이게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조례를 만들고 이러려면 여러 시군을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그때 당시는 도조례가 이렇게 명확하게 나오질 않아가지고 제가 주위 시군을 보다 보니까 함안군을 이제 이걸 모범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경남도를 비교하네요. 우리는 이렇게 조례 보다 보면 예. 전국을 비교를 하는데, 하여간에 그러면 도조례하고 시조례는 정합성 있게 맞추는 게 맞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조례가 뒤에 됐기 때문에 그럼 저희 시조례를 하면서
1년, 2년을 수정을 하고자 이제 의견을 모았는데 이게 1년, 2년의 이 기간을 바꾸는 거는 사회보장원에 다시 협의를 받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올해는 저희가 제정을 할 때는 2년으로 하고 또 이게 필요하면 내년에 다시 개정을 하는 걸로. 근데 우리가 어제 예. 조례를 그 아동 문화체험 카드를 예. 사회 그러니까 전 아동으로 늘리는 것으로 수정을 하면서 그 사회보장 협의는 조례 개정 이후에 받는 걸로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하는 조건이 예. 사회보장 협의에 그게 아니고 사회보장 협의를 받는 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을 할 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하기 전에만 사회보장 협의 받으면 조례와 무관하게 그러니까 조례 제정은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어제 예. 한 2시간 동안 해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김에 예. 수정안을 해서 요거 1년으로 바꾸고 사회보장 협의는 사후적으로 받으십시오. 그렇게 가능하다면 저희도 그런 뜻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질문하셨습니다. 네, 이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의원님 아까 먼저 그거를 요청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 조례안에 대해서 이제 바라보는 시각은 이태원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2년, 1년, 뭐 6개월 이런 기준들 뭐 어딘가에 정해져 있지 않다면은 또 우리 경남도 조례와의 정합성 등을 따져서 또 어쨌든 매칭 사업이 될까 뭐 그냥 지원 사업이 될까는 모르겠는데 도도 일정 부분 지원해 준다는 거죠.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저희 시비가 전액입니다. 그러면 도조례는 시장 군수가 요청돼 있더만 아, 그냥 그거는 또 선언 조례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도조례가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저희한테 이제 이 뒤에 7월달에 제정이 돼서 왔는데 지금 도조례의 현행은 기초생활 수급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분이라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조건들. 예, 있습니다. 예, 예. 그럼 뭐 그런 행정의 진행들은 예. 어찌됐든 간에 우리 큰 집에다가 계속 예산 두드려야 됩니다. 예. 맨날 뭐 10% 20% 이래만 주고 그런 것들은 아무튼 요거는 이제 뭐 이제 1년으로 이제 우리가 수정 동의안 내면 되는 것이고 그 대상 포진의 발병률 연구 자료 한번 보셨습니까? 지금 저희가 그 대상 포진을 네. 안 그래도 저희도 이제 그걸 했는데 그 저희한테 접종을 하러 오게 되면 말고요. 발병률 연구 자료는 아직 안 보셨죠? 아, 예, 예, 연구 자료- 자료를 한번 보니까 왜 그걸 한번 또 보게 됐냐면은 예. 65세 이상 거제 시민으로 돼서 저희 65세를 이제 기준으로 잡는 거는 늘 이 노인의 법률적 기준 같은데 이게 65세 이상 거제 시민 그래서 대상 포진이 65세와 무슨 연계가 될까라는 의문을 가지면서 다른 조례를 봤어요. 그러니까 60세, 50세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 그런 걸로 미뤄봤을 때 그러면 이게 객관적인 데이터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챗 GPT를 찾아봐서 연구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연구 보고서를 보니까 50에서 59세 사이에 급격하게 증가한다 라고 돼 있고 제일 취약한 연령이 60대에서 69세 사이다.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찾아봤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공고하는 사항은 만 50세 이상부터 대상포진 예방 접종을 하라 라고 공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선제적으로 나가서 저는 이 조례 온 김에 50세 이상 거제 시민으로 뭐 수정하면 어떨까라는 안도 제안을 해봅니다. 아, 그 위원님 그 부분도 굉장히 이제 좋은 부분이긴 한데 저희가 이 계획을 세우면서 뭐 연구 결과까지는 그걸 못하지만 이제 저희 거제시에 적어도 질병관리청의 공고사항 정도는 확인해 보셨어야죠. 그러니까 저 거제시에 나이별로 대상포진 입내원한 일수를 저희가 이걸 해 보니까 지금 현재 그 60대가 가장 많이 입내원을 한 이제 이 숫자가 저희가 이제 그게 돼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처음 이제 이 조례를 만드는 거니까 일단은
50대에도 문을 할 수는 있는데 예산 관계도 있고 65세, 60세 이상부터 이제 좀 더 이 몸에 대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만 65세 어떠한 노인들에 대한 기준이 요즘은 거의가 만 65세가 많고 저희가 또 거제시 이 대상포진이 60세 이세가 임내원이 가장 많다 보니까 일단은 처음은 만 65세로 해보자고 이제 그렇게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연구 보고서의 그 내용들도 뭐 무의미하진 않다. 또 질병관리청의 공고사항도 무의미하지 않다. 급격하게 발병률이 증가하는 50대부터 우리 조례 제정하는 단계부터 담으면 어떨까? 안을 한번 제안해보고 만약에 또 이 내용들이 일정 부분 의원님들의 동의가 있으면은 저는 또 수용 동의안도 한번 내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안석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우리 최영인 씨 조례 발의한다고 수고했습니다. 저는 과장님, 아까 우리 김선민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60대가 제일 가장 많이 걸려요. 예,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하는 걸 확인을 해본 결과 60대가 입원이나 내원 치료를 한 환자가 최고 많은 나이대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을 해서 제가 65세로 그러면 우리 지금 우리 조례상에 우리 거제시가 2년 이상 주민등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이제 노인분들이지 않습니까? 거제 시민들. 그러면 지금 우리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이게 한 몇 명이나 이렇게 이제 저희가 기초생활 수급자는 전액이고 네, 10만 원 내인데 기초생활 수급자는 벌써 이제 3,700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65세 이상은 한 3,600명 그 이상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3,600명이지만 예. 우리가 예방 접종을 하게 되면 계속 또 64세에서 또 65세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 인원은 막 그게 뭐 예산은 한 얼마나 잡으려고 지금 이렇게 있습니까? 예상을 하면 저희가 1억 3천 정도 1억 3천 정도. 예. 그러면 몇 명 정도 예방이 됩니까? 그 기초생활 수급자하고 일반인하고 그게 다른데 400명 정도 기초생활 수급자 한 50명 그다음에 하고. 일반인 한 350명 정도 일단은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400명밖에 안 돼요. 그럼 백신이 상당히 비싼가 봐요. 예. 그러면 두 이제 가지를. 매년 예. 우리가 1억 이제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잡아도 예. 64세에서 다시 올라오는 노인 인구도 있을 건데 그걸 다 커버를 하기 힘들겠습니다. 다 커버도 힘들고 이게 또 한 번 이제 그 전에 접종을 하신 분들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 이제 제외하고 또 저희가 이 예방 대상포진은 다른 시군도 하고는 있지만 저희가 처음 하는 그기 때문에 한 1년을 해보고 나서 또 내년부터 어떤 다른 피드백이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왜 이제 그런 걱정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대상포진 예방 접종을 우리가 거제시에서 지원한다고 조례를 이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좀 어르신들 이제 맞을라라고 많이 신청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거 순번 정하기가 뭐 선착순 이래 하게 되면 또 못 받은 분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좀 또 사회에도 혼란을 또 좀 유발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아까 우리 도에서 지금 예산이 기초생활 수급자가 통과돼서 거기에는 우리 도에 좀 도움을 받으시고 우리 거제시 예산 이 부분도 좀 많이 혜택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예산 사정이 허락한다라고 하면 과장님이 좀 더 많이 해서 400명보다는 좀 더 많게 해야 이게 혼란이 안 일어날 거다. 어떻게 보면 예. 이게 뭐 어르신들한테는 뭐 그냥 아유 거제시에서 이런 혜택을 주르니 뭐 좋아서 다 맞을라 할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60대에서 제일 많이 발병을 하고 그렇게 한번 발병을 하고 나면 상당히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면밀히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네네. 바랍니다. 최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조례 보면 경상남도에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긴 하는데 우리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감염병 예방법에 이게
몇 조에 어디가 있습니까, 대상포진이? 지금 대상 포진은 법령은 없습니다. 아니, 재양위원한테. 아니, 법령은 따로 없고 법령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자체 조례로 만드는 겁니다. 자체에서 하는데 제가 그 다른 시도를 보니까 이게 워낙 비싸요. 가격들이 뭐 20몇만 원 하는 데도 있고 또 병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기는 있는데 우리는 다 열어놨어요. 보통은 기초생활 그 보장법에 그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우리는 65세까지 이렇게 열어놨거든요. 또 앞에 의원님은 50세, 60세 하는데 다들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이 예산들이 우리가 65세 인구가 재양 의원이 몇 명이랬습니까? 65세 우리 노령 인구 노령 인구 우리 인구의 한 14% 정도. 14.7%예요. 네, 14% 거의 15%가 정도 되는 걸로 넘어가는데 알고 있습니다. 무슨 돈이 그리 많아가지고 맨날 이렇게 그리고 65세 이상 우리 거제시에서 지원하는 거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거 재양 의원님 보고 왔습니까? 뭐 되는지. 아니 65세 이상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웬만한 그 국가에서 웬만한 지정하는 거 예방 다 접종은 하고 다 되는 걸로 있습니다. 알고 다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60세 이상 정도는 직장도 다니고 자기 돈 내가지고 자기 보건 받아야 됩니다. 65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노인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노인 기준을 10세부터 잡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거 너무 전부 다 보수적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돈이 어디서 나는 것 같습니다. 땅속에서 막 파내는 것 같습니다. 기준을 잡을 때는 가장님도 기준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다른 시군에는 그래도 대상포진은 돈이 많이 들고 아픈 거니까 그래도 기초생활 그 대상자나 국민 이런 것들을 수급자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거 다 빼고 65세 이상 해갖고 14.5% 15%면은 3만 7천 명이에요. 3만 7천 명. 예산이 있습니까? 비용 추계했습니까? 예, 비용 추계했습니다. 비용 추계가 얼마 했습니까? 용축의 자료 뒷면에 보시면 의원님 자료 뒷면에 보시면 자료에 보시면 205페이지에 있습니다. 총 얼마입니까? 얼마? 이거를 갖다가 비용 축을 해갖고 하는 건 아니겠죠? 설마 400명하고 일반 350명 이거를 비용 축이라 하는 건 아니겠죠? 이게 비행 축이 아니죠. 맞습니다. 65세 이상 저기 90세까지 얼마나 많은데 3만 7천 명이라고 말했잖아요. 아, 노인 예, 인구. 예. 그 근데- 비용 축에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조례가 필요 없죠. 예산 범위 내에서 그래도 하면 이거는 분명히 400-500 싸움입니다. 명은 그리고 대상포진은 없을 수 전염병 아닙니다. 가장님 전염병입니까? 아닙니까? 병은 아닙니다. 그래 전염병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에서 감염병 예방 관리 법률에도 그게 왜 빠지겠습니까? 이 수십 가지입니다. 에볼라, 마벌, 라사웨, 뭐 두창, 패스트, 뭐 야토 수십 가지의 이 병들이 있는데 이 대상포진이 안 들어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전염병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60세, 65세 요즘 다시 말하지만 그 개인 수명이 길기 때문에 이 정도는 자기 돈 맞고 맞아야 되고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는 우리가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전부 다 뭐 우리가 진짜 거제시가 예산이 그리 많습니까? 내가 연초 하천 장못 가면은 길을 못 닦아갖고 우는 이장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니라고 보고 만약에 꼭 그 대상포진 예방 접종 지원에 그걸 하고 싶으면은 우리가 그 열어난 대로 수급자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그분들을 위주로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3만 몇천 명을 다 하고 어떤 사람 맞고 어떤 사람은 안 맞고 어떤 사람 먼저 가면 맞고 먼저 신청하면 못 맞고 이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 관한 게 조금 좀 이게 좀 야무지게 안 됐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는 없으시죠? 그 조금 전에 수정안을 이렇게 제안하신 우리 위원님 계시기 때문에 약간 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 하고 질문. 네. 어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혹시 또 이렇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재영희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제5조 한수 그 1항에 보면은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을 경우에 뭐 예방 접종 비용을 한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항에. 근데 그 밑에 2항이 웃깁니다. 밑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한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기록하여 관리하여 남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위에는 부정한 경우에는 한수를 해야 된다고 했고 밑에는 기록으로 남길 거라 했거든요.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한수 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한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 관리하여 남긴다. 이거 그러면 한수를 곧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지? 그러면 그 1항하고 2항이 좀 그게 맞지 않죠. 위에는 반드시 이걸 한수를 해야 된다 하고 밑에는 뭐 소재지 파악이 안 되면 그럼 둘 중에 하나를 빼든지. 사실은 이건 좀 행정적으로 필요해서 사실은 한수하여야 한다라고 딱 1항만 해버리면 보건소에서 난감합니다. 환수를 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환수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이렇게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행정 업무 처리상 너무나 이게 좀 어려운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 조항을 하나 넣었던 겁니다. 그러면 다른 시도의 그 사례들은 어떻게 점검을 해봤습니까? 뭐 한수 조치에 대한 사례. 다른 시군도 뭐 거의 대동소이하고요. 아니 한수 조치를 해서 뭐 기록을 하여 남긴다 이런 거 없죠. 비슷하고 경상남도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환수를 못하지만 그래도 기록은 해야죠. 어떠한 이유로 이렇다라는 거는 기록. 사유자와 행방불명이 될 경우 사유자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행방불명이라고는 하지는 않고 이거는 행방불명이 찾지를 못한다 아닙니까, 그죠? 이 말하기 나름인데 그러면 한수 대상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다. 우리가 쉽게 왜냐하면 워낙 인력이 투입되다 보니까 뭐. 한수 대상자를 찾는데 비적격적이거나 그러면 그 찾는데 전화를 안 받거나 이렇게 하면은 불가능이라고 쉽게 또 체크를 할 수는 있잖아요. 아니에요, 행방불명. 무슨 소리?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가 정확하게 그래서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이게 여러 가지 행방불명도 있을 수 있고 이 이양이 한수하여야 된다. 아니 업무상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이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걸 그 기록이라도 하자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해야죠. 왜냐하면 이게 1항만 해놓으면 환수해야 된다는데 왜 안 했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에는 그러면 한 사람은 다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일단은 한 사람들은 등록이 되잖아요, 그죠? 지금 그러면 주소나 이런 게 다 있겠지. 예, 바깥에 의료기관에서 네. 했던 보건소에서 했던 이게 다 지금 등록하죠. 예방 접종 시스템에 전부 네. 예, 등록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의원님 제가 잠깐 이 환수에 대해서 등록이 되는데 왜 한수가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 부분 아까 우리 최양 의원님 말씀대로 이 사람인지라 또 혹시 저희가 접종을 하면서 얼마든지 이 시스템 들어가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혹여나도 뭐 100%가 되면 진짜 좋은데 0.1%라도 혹시나 실수가 있거나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는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대비 차원에서 이 조항이 넣었다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관리를 어떤 관리를 할 겁니까? 계속적으로 추적을 할 겁니까? 전화를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을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저희 또 보건소에서 한 책임이기 때문에 끝까지는 해야지. 그래서 아까 이 최양 의원님 말씀대로 뭐 등록이 돼서 이분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하고 하는데 돌아가셨다거나 이러면 아예 받을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내용이 나와야만이 저희가 혹시나 관리를 할 때 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들어가셨다고 되는데 그 대신에 이제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책임을 맡아 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이 접종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예방접종 시스템 굉장히 잘 그걸 할 거라고 저희가 믿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그 상위법에 이 감염 예방법 여기 이제 보면은 여기에 등록이 안 돼 있고 뭐 그 밖에나 뭐 전염이 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6조에 보면은 예방 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이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우리 제가 보니까 경상남도도 이 조약은 따로 없어요. 따로 없기는 한데 그러면 이 보상에 대한 안내 이거는 뭐 그 의약품 부작용 피해 규제에 관한 그 시행 규칙에 따라서 그 안내할 거랍니다. 예, 여기에 의해서 안내를 할 겁니다. 아니 우리 예전에 그 감기 예방 접종 해갖고 어르신이 예. 한 분 나오다가 돌아가셨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도 만약에 그 사람이 알 수가 없으니까 대상포진을 예. 그걸 하고 어떤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여기에 의약품 여기로 바로 연결해서 한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럼 우리 시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예방 접종에 관한 요 그거는 법률에 이 여기에서 예. 이거는 정확한 겁니까? 예, 이게 예방접종을, 저희도 이제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방접종을 하고 나면 혹시나 이 어떤 쇼크나 이런 거에서 호흡, 이런 게 올 수 있기 네네. 때문에 저희도 접종을 하고 나면 15분에서 20분 바깥에서 꼭 쉬었다 가게끔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이 혹시라도 혹여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조약을 넣어놨다 이거죠, 그죠? 예, 그럼 우리 들어있어요. 거제시에서 따로 하는 거는 없고 피해가 뭐 발생했거나 쇼크 하면 저희가 예를 들어 올리면 도에서 또 그 네. 위원회 해가지고 하고 이 시스템을 따르게 됩니다. 예. 도에서 다룬다고요? 저희가 저희 시에서 직접 할 수가 없으니까 도로 직접 안 올려가지고 하는데 예. 아까 조금 전에 그러면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 이게 그 도보다 더 높은 법 아닙니까? 도에서 한다니까. 맞는데 그 도에서 또 이 그 팀에서 그 과에서 이런 또 그 팀이 있기 때문에 여기 또 저희가 올려가지고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팀이 있다 이거네. 올려가지고 또 예. 네, 이해가 광역 됐습니다. 업무라는 거 얘기죠. 네. 어떤 말인 줄 이해가 됐습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네, 김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제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그리고 우리 그 정회 기간 동안 김선민 의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김선민 의원님 수정할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거제시 대상포진 예방 접종 지원 조례안 안 제2조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거주 조건을 2년 이상 거주를 1년 이상 거주로 수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 지원 대상란에서 2년을 1년으로 안 제4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1항의 2년을 1년으로 별지 제1호 서식 지원 대상란의 2년을 1년으로 안 제4조 제3항의 보건기관은을 거제시 보건소는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선민 의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1명 이상의 찬성 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김선민 의원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하는 의원이 있었으므로 김선민 의원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 동의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은 김선민 의원께서 수정 동의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장기 등 기정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태열 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발의하신 이태열 의원의 제안 설명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태열 의원과 감염관리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예,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581호 그제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인체, 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고자 전부 개정하여 장기등 인체, 조직, 기증자 및 기증 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나눔 실천과 그제 시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상위법 법제명에 맞추어 그제시 장기등 및 인체 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 및 안 제2조를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를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를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였고 안 제6조를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를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를 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기증자와 기증 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확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제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그제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그제시 장기등 및 인체, 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및 인체 조직의 기증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기증자 및 기증 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나눔 실천과 그제 시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뜻은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호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의 강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호 인체 조직이란 장기 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체 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의 강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호 장기 등 및 인체 조직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등 인체 조직을 제공함으로써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장기 등을 기증한 사람과 인체 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이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호 장기 등 및 인체 조직 기증 희망자란 본인이 장래 내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 등 및 인체 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인체 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이에 따라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 설치 1항 그제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장기 등 및 인체 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그제시 장기 등 및 인체 조직 기증 운동 추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항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4조 위원회 구성 1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위촉한다. 1호 그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2명 2호 종교단체 지도자 3호 관내 병원장 또는 의사협의회 회장 4호 그제시 이하 시라한다의 직능단체장 5호 관내 기업체 대표 6호 관내 언론인 및 체육인 및 예술인 7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자 사망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중에서 선출한다. 제5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의 기본 정책 2호 장기등 및 인체조직 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
3호 장기등 및 인체 조직 기정운동 홍보사항 4호 그 밖의 장기등 및 인체 조직의 기정장려 및 기정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항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운영 1항 위원회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2항 위원회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견한다. 3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정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을 한다. 제8조 기정 등록 및 접수 창구 설치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제시 보건소에는 접수 및 등록 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보건지소와 면동 및 시청 민원 담당 부서에는 접수 창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예우 및 지원 1항 시장은 장기등과 인체조직에 대한 기정 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하되 그 지원 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포함 진료비 감면 2호 시가 설치, 관리하는 유료주차장 주차료 감면 3호 그제시 추모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른 추모의 집 사용료 감면 4호 그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3조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5호 그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그제 반다비 체육센터 사용료 감면 6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유족 대상 심리상담 프로그램의 지원 2항 제1항의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에 제2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등록한 사람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판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1항 그제시 보건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제9호에 그제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및 장기등 기증 등록자를 그제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자로 한다. 2항 그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의 3 제2호 중 2호 다 중 그제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장기등 기증자 및 장기등 기증 등록자를 그제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자로 한다. 3항 그제시 추모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제2항 제7호에 그제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호에 따른 장기기증자를 그제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호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로 한다. 4항 그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제2항 제16호에 그제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를 그제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로 한다. 별표 4에 구분난 5줄 제3호를 그제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로 하고 구분난 16줄을 그제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자로 한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윤병상입니다. 검토보고서 2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부 581 그제시 장기 등 기정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검토 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검토 결과입니다. 정부는 지난 1999년 장기이식법이 제정된 이후 장기 등에 관한 대한 인식을 확립하고 공정하게 장기이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비급여로 수혜자가 부담하던 장기이식 비용을 2017년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부담을 경감하는 지원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고령화, 만성질환 등 장기이식이 필요한 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장기등 기증자 수는 3,931명으로 전년 대비 11.3% 감소하고 특히 사후 기증자 수가 73.7%나 크게 줄고 기증희망 등록건은 13만 1,569건으로 전년 대비 14.9% 감소하였으며 장기등 이식 대기자 수가 54,789명으로 전년 대비 5.6% 증가했으며 장기 기증 희망 등록자가 장기 이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3% 정도로 현저히 낮아 수요와 공급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기 기증이란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등 또는 인체 조직을 제공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에서는 장기 기증 유가족 또는 장기 기증 희망자에게 보건소 진료비, 주차료 감면 등 금전적인 혜택을 주고 있어 장기 기증 본래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증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하는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장기 기증자의 이웃 사랑과 희생 정신을 기리고 유가족을 위로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며 생명 나눔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여 기증과 이식의 수급 형평성에 기여할 수 있어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에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염관리과장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사항을 반영한 조례의 정비는 생명 나눔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례 개정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는 사실상 법률에 다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9조에서 우리 시가 장기 그리고 인체 조직 기증과 관련해서 이런 선한 문화를 했을 때에 우리 시 공공시설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에서 일부 감면 또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우리 시 자체 조례가 있어서 예. 이 조례는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예. 예, 딱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는 다 빼도 됩니다. 3조, 5조, 6조 이 왜 있습니까? 지금 위원회 운영 실적이 있습니까? 사실상 위원회는 이제 운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2009년에 나왔더라고요. 예. 2009년부터 2025년까지 예. 위원회 한 번이라도 운영했습니까? 이게 지금 비상설 운영 그게 돼가지고 이제 일단 제가 묻는 질문을 먼저 답을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실효적으로 가야 됩니다. 있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놔두지 말고 그래서 혹시나 저는 조례 제1기본이 이제 법에서 전국에 243개 지자체가 있으니까 각 지자체 특성 반영하는 자체조례에 대해서 하는 건 좋아요. 그래서 제9조에 따라서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법의 우리 모법의 법 두 개를 보니까 위원회 3개 있는데 이거는 필요한 위원회예요. 장기득 이식 윤리위원회, 내사판정위원회, 인체조직 안전관리 하여튼 이런 위원회.
그런데 이거에 준한 위원회도 아니고 이 위원회자 이름 한번 보십시다. 장기 등 및 인체 조직 기준 운동 추진위원회 캠페인하는 위원회예요. 이게 우리 캠페인하는 위원회가 우리 시의 장기 등 인체 조직 기준 운동의 기본 정책을 논의하고 등록 기관과의 협력 사항을 의결하고 이렇게 할 내용이 있습니까? 사실상 이제 그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가 된 적이 없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다룬 적은 없지만 이제 보면 이 시대상 지금 장기 기증이 자꾸 늘어나고 있고 이런 분위기에 따라서 비상설위원이라도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 아니요. 놓으면 구색 갖추려고 위원회를 해놓으려 하지 말고 예. 실제 이걸 하면서 2009년부터 2025년까지 한 번도 위원회 운영 안 됐는데 예. 자 과장님 그럼 이 위원회 운영할 비전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를 그 여러 이제 업무마다 다 위원회가 있기는 합니다. 한데 사실상 이 그래서 제가 여러 예. 위원회 올 때마다 예. 지켜보면서 예. 계속 얘기해요. 예. 그 비상설위원회가 말이 좋아 비상설위원회지 그냥 무위원회 해도 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위원회가 없어도 되는 위원회. 그래서 혹시나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예. 진짜 간촐하게 말 그대로 이제 그 법에서는 그 지자체가 너네가 할 수 있는 재량대로 하라. 이걸 위험한 건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생산해냈습니다. 이제 이렇게 선한 역할을 함으로써 추모회지, 보건소, 공공시설 이런 거에 대한 감면들 좋습니다. 얼마나 내용 좋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 장기 기증에 대한 이제 서명도 하고 이런 게 입에서 입으로 이제 확산되잖아요. 근데 무슨 위원회 이거는 말 그대로 2009년부터 있었으니까 그냥 이럴 때 개정할 때 한번 정말 실효적이지 않는 위원회구나 이렇게 하면서 또 우리 시가 위원회 이렇게 정비하는 차원에서도 큰 도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회가 위원님 그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조례 안에 있으면 저희가 이제 지금 뭐 조금 전에 또 했던 얘기가 다시 번복이 되는데 어떤 장기 기증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생기면서 이 위원회를 한번 개최할 또 그런 기회가 오지 않겠습니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장기 기증자가 늘면서 장기 예. 기증할 거라고 서명하시는 분이 늘면서 예. 어떤 위원회 그걸로 생길까요? 이제 이 위원회를 통해서 네. 뭐 이런 대상자들한테 어떤 뭐 더 좋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위원회가 예를 들어 개최가 됐다면 그리고 또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더 잘할 수 있는지도 또 여기 오신 분들이 의견이 나누면 또 저희가 몰랐던 이런 부분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견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과장님이 중심이 없는 거예요. 그 위원회는 그런 역할이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그 역할은 시행정에서 하는 겁니다. 홍보도 시행정에서 하는 거고 말 그대로 위원회는 시가 할 수 있는 홍보 내용들 정책 사항들 짜와서 진짜 만약 이 위원회 필요하다 이러면은 이게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는가 민간 기구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위원회지. 자 우리 홍보할 방법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장기 기증 확산을 위해서 뭘 해봅시다. 이거 논의하는 기구가 위원회 아닙니다. 이 위원회는 제가 질문을 과장님께 했는데. 왜냐하면 위원회는 과- 우리 과장님이 우리- 강력하게 주장을 내가 해서 의원님이 위원회 추진 넣은 거 아닙니까? 이거는 예. 그 부서에서 다 조례 만들어 보시면 알겠지만 위원회를 하자고 하는 부서는 없습니다. 기존에 있던 위원회 하면 안 되겠냐, 그쪽에서 대응하면 안 되겠냐 할 때 저는 부서에서도 이번에 이거 팀장하고 우리하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흔히 과장님은 요 강력하게 주장한 게 아니고 제가 강력하게 주장했고 그 사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로 전체로 따지면 다른 나라는 내사가 되면 보통 40에서 50% 사이는 기증을 다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9.32%밖에 아니, 기증이 안 의원님, 되니까 지금 그 우리가- 위원회의 최초 목적과 지금 아니, 약간 좀 민간의 의견을 지역적인- 들어보자는 거잖아요. 지엽적인 말씀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엽적인 들어보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위원회 운영에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추진위원이잖아요. 조직기증운동 추진위원이고 그러니까. 그쪽에 민간위원들부터 해갖고 각계 전문가들 쫙 넣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그래서 의견을 제가 들어보자는 거예요. 과장님 2023년, 2024년 이때 위원회 정비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것도 희한한 겁니다. 법적 보조도 없죠. 한 번도 개최 실적도 없죠. 그럼 이거는
정비 대상 1호 정비 대상입니다. 그때 기준으로 따지면은. 의미가 있었으니까 놔뒀겠죠. 아니죠. 보십시다. 저기 우리 행안부에서 내놓은 지침상에 1년에 한두 번 개최한 거는 비상설로 해라. 그리고 법적 그 뒷받침 없는 위원회를 다 정비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고 무려 우리 우리는 상설이었는데 무려 비상설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그 상설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사실 행감부에 좀 지적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진짜 조례 이렇게 심의할 때 이게 그간의 운영상도 보고 확실하게 과에서 운영할 뭐 비전이 없다. 그러면 일단은 자 보험 삼아 놔두는 위원회성으로 하지 맙시다. 만다고 이게 자 이제 늘어나고 있으니 이거를 자 그 방향이 맞습니까? 확산해 보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위원회 설치를 캠페인 하자고 위원회 설치하는 거 아닙니다. 위원회가. 캠페인이 아니라 더 나은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요. 장기 조직 기증 운동을 그러니까 이 운동 추진. 그러니까 우리 운동하는 위원회가 어디 있습니까, 망구? 아니 뭘 가능하죠. 헌혈 추진위원회도 있습니다. 제가 그 헌혈 조례 제가 만들었습니다만은 그런 위원회 있습니다. 이게 계속 뭐 실효성 이야기 하시는데 뭐가 아니 위원회 그러니까 일반적인 업무는 몰라 그러니까 위원회 없이도 전문가들 모아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위원회 또 구성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상설도 아닌데 비상설 해가지고 이번에 어떻게 한번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할 때 위원회에서 그 의결을 하는 거하고 그냥 부서가 민간 위원들을 만나갖고 업무적으로 협의하는 거하고는 격이 다르다 아닙니까? 그래서 또 이게 저는 아까 왜 정비 대상이 안 됐는지를 보면 한때 우리 구대 들어오고 해가지고 기획예산실에서 위원회 정비 쫙 해갖고 없앨 거 없애고 비상수를 바꾸고 다 했다 아닙니까? 그럼에도 살아남았을 때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살아남은 게 의미가 있잖아요. 기적입니다. 그거 할 때 저는 놓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위원회는 실적은 없지만 그래도 기정이라는 게 사람을 살리고 하는 부분이니까. 반복이고 과장님 말씀하시고. 제가 강력하게 오겠다 그 말씀드립니다. 뭐 위원님 그것도 있지만 이제 저희가 그 위원회가 사실 뭐 똑같은 얘기겠지만 저희가 한번 비상설이니까 그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이 더 많아질 거니까 한번 뭐 비상설이지만 한번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한번 해볼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뭐 이제 저희가 이 조례를 이번에 이제 개정을 하면서 과장님 답변에서 필요 없다는 게 나오잖아요. 아니고 예. 운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위원회가 없으면 아예 생각을 안 할 겁니다. 하겠지만 이거 아니고. 있으니까 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비상설이지만 운영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결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예. 이제 법무팀의 이 의견을 보셨겠지만 사실 정말 필요 없는 조례입니다. 근데 이태호 의원님께서 개정하면서 필요 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최초 제안부터 시민들이 제안했고 딱 차가 나가셔가지고 개정하셨고 이로 인해서 선한 영향력이 확산이 되고 또 공공시설 혜택 받으면서 정말 실효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고 있는데 뭔가 위원회가 딱 이제 우리 실효적인 조례를 위원회가 딱 막는 느낌이에요. 이게 저는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네, 마치겠습니다. 김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이태일 의원님 고생 많았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보건소 직원 한 분 네. 언론을 봤습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이분이 또 큰 결심을 장기 기정 그게 언론에 나왔습니다. 어쨌든 참 쉽지 않은 선택이고 또 그런 또 부모님들의 또 큰 결단 우리 또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거제시로 그게 혜택이 될지 다른 지역으로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뭐 위원회 가지고 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참 이게 중요한 부분 맞습니다. 이게 우리 거제에도 지금 장기 기증을 받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까이는 뭐 저하고 또 친한 분들도 지금 투석부터 해가지고 하는 거 많습니다. 이거 정말 좋은 조례인 것 같고 위원회 같은 경우도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런 귀중한 소중한 정말 이런 부분들은 정말
한 번쯤 위원회를 거쳐서 가급적이면 우리 거제 시민이 좀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네, 윤보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리 수고했습니다. 160페이지 보면 이은 대상이가 대상을 해야 되나? 이런 사람들 보면 7대상이 있거든요. 뭐 의회 의원들은 또 2명이 들어간 당명직 같이 들어가 있고 예, 예. 그다음에 종교단체, 네네. 간내 병원장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직능 당체장, 간내 기업 대표, 간내 언론인, 체육 및 예술인, 그다음 최고 마지막에 장기 기증 희망자. 이 위원회에 들어간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7호가 들어간 이유를 말씀하시는 7호도 마찬가지고 총망당한다고 간내 좀 기업체 봤습니다. 대표, 네네. 예. 그다음에 언론인, 체육인 및 예술인. 굳이 이걸 지정을 해서 해야 될 필요도 있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양대 조수소가 크게 2개 있고 이 두 조수소가 헌혈에도 굉장히 큰 중추적인 일정 부분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 뭐 관내 기업체 대표 이렇게 하면 우리는 뭐 그래도 1000명 이상 뭐 되는 어떤 기업체 대표성을 띈 사람들 좀 와서 또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캠페인을 하든 아니 뭐 여러 가지 뭘 할 때 양대 회사에서 도움을 주지 않으면 좀 실효적인 측면에서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여기서 그렇다고 여기다가 하나 삼성 적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기업체보다 사업자 이러면 안 돼요. 아 그래도 관내 기업체가 저는 그렇다면 또 다 이제 뭐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다 아우를 수 있는데 제 내심을 물어본다면 양대 대기업이 그런 뜻 같는데 네. 그렇다면 사업자를 넣으면 안 돼요. 관내 사업자 관내 사업자 대표하는 거다. 저는 뭐 그렇게까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넣었는데 사업자나 기업자나 뭐 기업체 구면 딱 지정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 좀 저는 제 내심은 그 기업체를 그래, 염두에 뒀기 나는 때문에 의미는 알았어. 예, 예. 기업체라고는 양조선수를 보고 예, 예. 개량했구나고는 알았는데 그만 사업자로 넣으면 안 돼요. 저는 기업체 대표로 해야 좀 어느 정도 좀 특정 아닌 특정이 될 수 있을 것 네, 같아서 됐습니다. 뭐 그렇다면 놔놓고 그다음에 그걸 뭐 차라리 대기업을 했든지 그다음에 7번 이거는 예, 지금 희망으로 등록돼, 그러니까 실제로 기증을 하신 분, 그리고 또 기증 등록을 희망자, 저도 기증 희망자입니다. 8년 전에 그 우연히 길 가다가 보건소에서 하고 계시고, 그때 또 맘카페하고도 협업해서 하고 계시고, 이럴 때 저도 지나가면서, 이거 괜찮지 하면서 우연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기증자잖아요. 희망자가 아니고. 아니요, 기증 희망자입니다. 그게 저도 기증 희망자. 기증 희망자로 지금 불려요. 사실은 이제 자기가 끝나면서 하는 거는 기증자지만 내가 지금도 저희 보건소에 많이 오시는데 내가 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아까 우주사처럼 내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나는 기증하겠다 하는 사람은 희망자입니다, 의원님. 예. 그러면 기증자와 기증자는 자기가 장기를 줬을 때 기증자고, 이걸 희망자를 저희가 지금 등록을 받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찾아도 오고 계십니다. 그 우리 6대 때 우리도 희망을 했거든. 아마 등록돼 있을 것 같아. 있었기면 6대 때 의원들 다 했었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기증자가 아니고 희망자로 표시를 하네. 예, 그렇습니다. 예, 기증 희망자. 그래서 이게 희망자 기증 같으면은 희망자는 뭐 사망하고는 희망자 같으면은 칠항이 네네네. 의미가 있는데 네네네.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예. 같은 기증 희망자로 등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2022년도에는 145명, 2023년도에는 171명, 2024년도에는 154명, 2025년 8월 현재 115명이 기증 등록, 기증 희망자, 희망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조례 만나 고생 많이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부를 네. 찬반 토론은 아니고 그냥 의견을 그냥 최종적으로 남기려고 합니다. 예. 네. 뭐 저는 이제 회의를 진행하면서 또 억지로는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실효적인 정책 집행은 되지 않았다. 예, 이런 말씀도 조금 남기고 그리고 과장님께서 이제 그리고 또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이 위원회의 또 방향도 한번 찾아보겠다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 이제 조례가 최종 이제 본심세 통과하게 되면은 과장님께서 이제 집행하는 중에 과정 중에 유념하셔서 또 우리 의회에서 정말 깊이 있게 이 위원회가 출범한 것이다. 위원회가 나중에 구성이 되면은 이 위원회의 진짜 설립 취지 아니면 위원회 최초 구성 취지를 잘 설명해 드리면서 또 이 구성원들한테도 한번 진짜 확산시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최종적으로 찬성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김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우리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예. 말씀하셨고 또 김선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의미 있는 정말 실효성 있는 그런 조례가 되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장기 등 기정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유,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제 번역을 내가 먼저 조례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시민사항 또 심사위원 저희 상임위 두 분이 가셨고 네. 4시 30분인지 50분인지 모르겠는데. 시간 많이 남으니까 네. 빨리 우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반갑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매년 하는 거기 때문에 매년 출연하는 거라서 빨리 하면 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김상준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함께 배석한 담당팀인 세무행정팀장 인사드립니다. 차렷 인사. 네, 반갑습니다. 339페이지 의안번호 574번 2026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에 대하여 2026년 거제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거제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026년 출연 계획안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 기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 분의 1을 지방세 발전기금으로 운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연금 산출기초는 전전년도 즉 2024년도 세입결산액 1,621억 7,275만 7,300원에 1만 분의 1을 출연하는 것으로 1,621만 7천원입니다. 그 외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6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백사입니다. 검토 보고서 3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부로 574 2026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검토 의견 중 검토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검토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지방세 발전기금을 출연하여 지방세 정책의 선진화, 재정 자주성 제고 및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 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지방세 발전기금을 출연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십니까? 예.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시면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사장님. 예,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9월 11일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